조금 무기 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불편한 마음이 딱 건드려지면 네, 숨이 찬 호흡기 계통의 증상. 얘 쟤 건드리지 마라. 쟤 원하는 거 들어줘라. 혜진이가 진정될 때까지 엄마 잠깐 뭐 하려고! 진짜 엄마 때문에 진짜! 진짜! 혜진이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좀 시원하냐고! 좀 시원하냐고! 또 먹이니까 좀 시원하냐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갑자기? 네. 그 가슴이 답답해서 바깥에서 코를 내밀고 숨 쉬는 숨쉬기 힘든다는 거구나. 네네. 언제부터 그렇게? 이게 심한 거는 5학년 하반기 때 지금 모습이에요. 네. 아, 아까 저 시작- 영상이 5학년. 네. 그때 저렇게 발병이 시작한 게 지금 그 화면이에요. 그럼 자주 그러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매일이요. 매일이요? 매일이요. 매일이요? 네. 밤이 무섭겠다. 네네. 그래서 초집중이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약은 무슨 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틱약하고 불안장애약하고 지금 계속 복용 중이에요. 아이고.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엄마 마음은 또. 이 증상이 이렇게 보면 지금 한 4년째, 그죠? 네. 4년 가까이 가까이. 지금 이제 지속이 되고는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증상이 처음 발현이라고 하죠. 처음 보였을 때 이때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이제 틱 증상이 너무 심하고 호흡곤란이 어떤 틱 증상이 있었죠? 이렇게 운동 틱이 있었어요. 네, 고개를 까딱까딱. 고개 까딱하는. 그 눈 깜빡인가 고개 까딱까딱 부분이 엄청 심하게 보이면서 이제 호흡곤란하고 그런 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개인 그 청소년 정신의학과에 이제 가게 됐죠. 틱 증상과 또 불안이 같이 동반되는 질병이라고 하셔서 그때 불안 장애약을 이제 그때서부터 복용하기 시작하게 4년 됐어요. 전부터. 네네. 그래서 한 2-3달 정도 방학이었으니까 호전이 됐어요. 괜찮았어요. 증상이 학교 안 없이. 가니까.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다니고 6학년이 지났는데 증상이 심해졌다. 약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 같은 경우 계속 어지러워요. 그렇게 증상이 지금 하나씩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요. 있어요. 네. 그 이렇게 한 번 시작이 되면 조금 아까 같은 이런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요? 지금 심할 때는 3시간씩. 어머야, 너무 괴롭겠다. 하루 일주일이면 거의 매일? 네, 매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러면 매일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네. 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으세요? 아침에 심하고요. 아침에? 자기 전에 심하고. 네네. 얘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어때요? 학교를 안 가면 조금 좀 덜해요. 덜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토요일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덜해요. 덜하다. 전반적인 학교 생활이 좀 어땠는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친구들을 잘 좋아하고. 어울려요. 네네. 좋았고, 그 이제 크면서 친구들하고의 이제 그 충돌이 있으면서 자기한테는 그 일이 처음이었으니까 크게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나이 친구가 전문이네. 아, 그럼. 네네. 네. 일단 어쨌든 지금 양상은 학교 거부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거부증이라는 거는 아이가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현상을 그냥 학교 거부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 거부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방학 때 완화가 되는 거.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는 학교 거부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학교에 가야 되는 아침 시간이 되면 유난히 증상이 심해진다든가 또 학교에 갈 생각만 하면 저녁에 누웠을 때 이 증상이 발현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 시간에 좀 덜하다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학교와 분명히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찾아갔던 그 선생님이 언급하신 불안, 저도 굉장히 그거는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만 생각하면 불안이 높아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호흡곤란이 있을 때 또 아이스크림을 또 진정이 하나도 아니고 됐고. 계속 또 먹고 또 어머님이 시술하니까 또 갑자기 증상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게 또 깨병은 정말 미안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오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해하실 어머님들 수도 있을 처음에.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factitious disease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인위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인위성 장애라는 거는 네.
본인이 진짜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이 지배하는.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질 때는 막 심장이 조여오고 그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인위성 장애, factitious disease라는 것을 한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저는 얘를 어떻게 보냐 하면, 시작은 틱이나 이런 불안 장애는 정말 이 아이의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시작은 신체화에 속하죠. 시작은 꾀병도 아니었고, 그건 분명히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었을 거라고 보고, 불안, 틱. 근데 지금 보이는 양상은 항불안제를 쓰고 틱에 대한 치료제를 썼다면 지금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다른 증상이 생겨요.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한 학교 생활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가 그걸로 인해 틱이 생기고 불안 증상이 심해졌던 거와는 뭔가 다르게 파악해 봐야 되는 새로운 국면의 장이 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고, 아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factitious disease, 인위성 장애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할머니 안에서 키웠고 저희도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 분리불안한 그 표현은 아기 때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가면 제일 바쁘잖아, 집에 좋아서. 오는 시간이 9시, 10시예요. 그렇죠. 맞아. 네,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근데 금쪽이 같은 경우 학교 수업 자체를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 1시 반, 2시에는 3학년, 4학년 그 꼬맹이들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또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공부시키니까 잘 안 되죠. 네,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금쪽이는 모든 면에서의 발달이 서너 살, 4, 5살 자기 나이보다 어립니다. 네. 어쩌면 지능도 검사를 해보면 평균에 속해도 평균의 끝자락, 평균은 평균이지만 평균의 끝자락, 아마 그 정도로 평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학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학업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발달 영역에서의 인지기능 안에는 상식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서 다 꼬여버렸어요. 이 증상 중에서도 호흡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서 애 살리는 게 먼저지 뭐 공부가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다 뒤로 제쳐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더 문제가 심화되겠죠. 5학년 때보다는 6학년 때 더, 6학년보다는 중학교 1학년이 더,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학교 가면 무슨 소린지 모를 겁니다. 수업 시간에. 상당히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나이보다 한 4년 어리면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만 11살부터 청소년 시작이에요. 그래서 딱 요때 조금 더 빨리 성숙해지는 아이들은 막 남자애들 보면 아저씨 같고 막 이래요.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격차가 많이 나면서 또래하고 말할 때는 그 수위에 맞춰야 되는데 또래 아이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어리잖아요. 초등학생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 아이들은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이 1부터 100까지 다 뭐 남을 배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 아이들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5학년 2학기 때 생겨났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학교에는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얘는 선량하고 원칙을 지키는 아이예요. 어쨌든 공부는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 차라리 난 공부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졸업장만 따고 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덜 힘들 텐데 그러게. 얘는 맞아. 학교에도 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가면 공부도 잘해야 해야 되고. 된다는 생각도 하고 맞네. 못되게 구는 친구한테 자기는 잘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쪽이가 잘못한 건 1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얘는. 그러니 학교에 안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괴로울 네. 5학년 2학기에 처음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생겼던 틱, 불안 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지금은 달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증상 계속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금쪽이 계속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고 그 부분을 충족이 안 돼서 그런 지금 것이다. 그런 증상이 더 있지 않냐. 아. 그러다 보니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네. 생겼는데요. 어머니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사랑이 부족해서 부모의 사랑이 아니요.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얘가 좀 더 사랑이 필요하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글쎄요. 어머님한테 맡겨서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표현도 그게 뭐 와닿지가 않거나 서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감정을 네. 표현해야 된다고 박사님들 하니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요, 엄마 아빠 보니까요,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감정을 잘 배려해 주시고 애 밀어붙이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사랑과 관심이 적다고 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네, 네. 그래서 상호작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깨닫지 않으시면 지금 주변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모가 말한 게 어떤 뜻인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 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해줬었어요. 이제 그런 게임머니를 게임머니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애가 요구하지. 근데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이제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제 과격해지고 좀 더 소리를 더 크게 내거나 이제 그것도 아버지 상처받으실 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긴 하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본인의 증상을 이용해가지고 부모님들보다 뭐라는 우위에 쓰려고 하는 네. 그 느낌은 조금 지울 수가 있긴 없네요. 있죠. 네. 얻으려고 네. 뭔가 네. 본인이 원하는 네. 걸 얻으려고 하는. 네, 그냥 약간 증상을 조금 무기 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약한 네, 무기 삼는. 그때 물론 이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호흡기 계통의 증상을 동원했을 때, 방어기제로 사용했을 때 가장 잘 먹히니까 이 아이가 자꾸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가 증상이 쫙 시작될 때 처음부터 호흡곤란으로 오지 않아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네. 소리부터. 네, 소리. 맞아.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이 될 때 얘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식탁 앞에서 했다가 엄마가 그럼 얼른 학교 가서 조퇴하고 할머니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네네. 얼른 일어나서 양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엄마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지러워라고 본인의 증상을 말로 소리를 내는 걸로 엄마한테 자기 증상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두 분은 아이의 증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심지어는 유아를 다루듯이 엄마가 아이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는 딱 그 수준에서 자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럭저럭 겪어나가는 내면의 힘을
못 길렀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너무 약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불편한 마음이 딱 건드려지면 네, 숨이 찬 호흡기 계통의 증상. 그럼 부모는 화들짝 놀라. 할머니는 더 깜짝 놀라. 그럼 얘 쟤 건드리지 마라. 쟤 원하는 거 들어줘라. 그러니까 이모가 말한 사랑을 더 줘야 된다는 거는 그 나이에 맞게 아이가 힘들어도 하게 할 건 하게 하고 안 되는 건 금지도 해야 되는 것이 더 큰 사랑 아니에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영화 다루듯이 허용적으로 키울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기도 하고 애가 힘들어해도 딱 거절할 건 거절하고 자기가 하게끔 하고 하는 거를 이제부터라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도 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병자처럼 그냥 또아리를 틀고 뱀이 또아리 틀듯 집에서 이렇게 딱 또아리 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로 될까 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승진아. 아, 반가워. 네. 앉자. 네. 오늘 엄마 아빠랑 어떻게 하면 우리 승진이가 좀 편안하게 또 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 그리고 또 승진이가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인지도 잘 이해했어. 그래도 승진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보니까 네가 그냥 3, 4년 동안 호흡이 가쁘고 어지럽고 이러면서 그냥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그 나이에 맞게 견뎌내는 거 있지. 이거를 연습을 안 시켰더라고.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더 힘들어져, 승진아. 인생이. 응? 정말 승진이가 편안하게 앞으로 네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생겨야 돼? 내면의 힘. 그래서 조금 버텨도 내고, 응? 이렇게 어지러워도 안 죽어 그러면서 좀 버텨내고. 그래서 그걸 조금씩 연습해보자. 응? 준비됐어? 시작. 1, 2, 2초가 굽이네. 어? 2초가 굽이야. 괜찮아. 아빠 생각에는 오늘은 시간은 5초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 준비됐어? 시작. 1, 2, 하나. 봐봐. 1, 2, 1, 2, 3, 3초. 3초에서 이제 5초 사이가 맞지? 거기가 좀 고비네. 그러니까 승진이가 지금 계속 이게 실패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승진이가 그 마인드 컨트롤 중에 승진이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오케이? 됐어? 바로. 바로? 바로. 어서. 시작. 1, 2, 3, 4, 5. 오케이. 잘했어. 진짜. 야. 약간. 어때? 성공한 거야. 딱 5초까지 해보니까 어때 기분이? 뭔가 풀려. 뭔가 풀리는 게 있는데. 잘했어. 땡큐. 승진이가 힘든 아픈 부분이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엄마 생각해봤거든, 아빠랑. 근데 너무 승진이 비율을 많이 맞춰준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아픈 거 승진이가 힘든 건 알아. 엄마 아빠가 그거 승진이 충분히 마음 이해하고 아픈 거는 아는데 좀 조절할 수 있게 승진이가 내면의 힘을 길러줄 수 있게 도와줄게.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엄마 아빠는 잠시 떨어져 있을게. 근데 힘들 거야.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힘들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승진이가 그 내면의 힘이 길러져서 좋아질 것 같아. 용기가 안 나고. 뭐 학교 가는 게? 네, 그냥 다 또 실패할까 봐. 아, 실패할까 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
그런 부분을 엄마 아빠가 승진이가 할 수 있게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움직여야 풀리지. 왜 다리 아파? 응? 다리 아파? 어깨 힘들어? 괜찮아. 승진이 이겨낼 수 있어. 승진이가 이겨내야 할 일이야. 승진이가 진정될 때까지 엄마 잠깐 하려고! 진짜 엄마 때문에 진짜! 진짜! 승진이 위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시원하냐고! 더 시원하니 나 꼴떡 먹이니까 더 시원하냐고! 내가 뭐 나갈 거야. 내가 뭐 나갈 거야. 진짜 씨. 진짜. 씨. 나 가버린다고. 씨. 진짜. 가자 집에. 싫다고. 집에 가자. 싫다고. 울고 떼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승진이가 버텨야 되는 거라고. 내가 알아서 이모네 갈게. 이모네 집에 간다고 이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당연히 처음은 힘들지. 근데 두 번 실패.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승진이가 이겨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난 싫다고.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무시하지 말라고. 엄마 아무리 그냥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는 거로는. 증상을 동원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살 수 있었어요. 맞아. 힘든 거를 피할 수도 있었고 힘든 걸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비난받지도 않고 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한테 자기 책으로 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부모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증상을 동원한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왜 그 할아버지한테도 전화하고 이모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보내주니까. 왜 그러는 건지. 얘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엄마랑 아빠는 안 된다. 여기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쪽 같은 애새끼 출연하고 나니 홍명호 선생님 만나고 그러니까 오더니 그거 아니라니까. 사람이 그거 변했네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네,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제 통할 만한 다른 가족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할머니가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야, 애 힘들게 왜 그러니 막 이러면 얘는 또 할머니한테 가서 맨날 싸매고 눕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족이 다 도와줘야겠네. 전체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네, 우리 가족들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예전 같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것들 좀 선언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이승진. 무슨 일이야? 왜 이모 오늘 왜 이모 집에 왜 올라 그랬었어? 아니 뭐냐 내가 지금처럼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지금처럼 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냐 기다리는 거하고 조용히 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응. 이 증상이 왔었을 때 기다릴 때? 응. 근데 늘 이렇게 잘 받아주던 엄마 아빠가 그러면 또 힘들지.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 싫은 거네. 근데 이모가 봤을 때는 이제는 승진이가 애기가 아니잖아. 애기같이 살 거야? 지금처럼?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가르칠 거고 엄마는 이제 단호해질 수밖에 없어. 맞아. 나는 아픈 아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선진이는 할 수 있어. 올라가자. 우리가 봐도 어머님 너무 무서워졌어. 아니 완전 달라졌어. 그러니까 강해진 거지 어머님이. 강해지셨어. 엄청. 안 될 것 같아, 엄마, 나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올라와. 무서워가지고. 엄마 손 잡아줄게. 무서워. 못하겠다고요.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손 잡아줄게. 아씨, 이거 미끄럽고 높은데 어떻게 하냐고. 나 안 될 것 같아. 승진. 안 될 것 같다고. 내려가네.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이승진? 승진아. 이승진? 승진이는 엄마가 손 잡아주고 하면 다 할 수 있거든? 아니, 너무 무섭다고요. 그래서 엄마 손 미끄럽잖아요. 무섭잖아요. 무섭다니까? 근데 승진이가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아? 어머니 봐. 안 통해. 내가 하는 엄마가 아니냐, 막 이러면. 학교도 무서워서 안 가. 왜 자꾸 승진이는 아니, 그래, 이거 무서워.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무서워도 네가 버텨내고 해야 될 일이잖아. 아씨, 떨어지면 해야 어떡하라고, 되잖아. 지금 진짜. 안 떨어지게 엄마가 손 잡아준다 했잖아. 저런 것도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 근데 틱 같은데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나 차 있을래, 엄마. 근데 어머님이 반응을 크게 안 하시네. 놀라셨을 텐데, 마음속으로. 지금 이거만 봤을 때는 막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는. 이제 몸에 이상은 없다고 확실하게 아니까. 가자. 근데 호흡곤란은 싸웠어요. 지금 호흡곤란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네, 왜냐 그거 안 통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 버린 거구나, 어쨌든 그거는. 지금은 약간 양상이 바뀌었어요. 다른 무기가 이제 장착이 됐는데요. 이제는 말을 하더라고요. 따박따박 나불나불. 그래서 안 해도. 지금은 이제 말을 해요. 아 힘들잖아. 나 싫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안 통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외부의 원인을 돌려요. 뭐 미끄럽다. 미끄럽고 높은데 어떻게 하냐고. 미끄럽네. 뭐 이게 올라가다 다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 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안 통한다. 그럼 3단계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제는. 그래서 틱을 유사하게 표현하는 행동들이에요. 아까는 100% 얘가 만들어낸 것들. 그렇죠. 네. 그게 느껴지지 보인다. 네, 틱은 듣고 보니까 알겠죠. 불수의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엔 진짜 틱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불안함 때문에 제가 불안했을 때 대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틱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틱이 있었을 땐 진짜 틱이었어요. 근데 얘가 틱이 어떤 건지 좀 알아요. 근데 얘가 이걸 보이려고 이리저리 근육을 움직이는데 엄마가 잘 이렇게 요동이 없으니까 미동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고개를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반동으로 몸을 더 젖혀보더라고요. 불수의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틱이라고 볼 수 없고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서 가는데 미쳐버렸어.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번 쳐다보더라고. 누가 오는지 한번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 정말 힘들어요 라는 거의 표현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몸의 움직임은 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이의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체화 증상도 아니고 좀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승진아,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자.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자고. 지금 틈만 나면 운동하시나 봐요, 그래도. 어? 힘들어. 힘들어? 아니야. 우리 약속한 거니까 하러 가야 돼.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했잖아. 계속 이렇게 약한 모습 약해지려고 그래. 힘내서 가자. 핸드폰 그만하고. 왜 짜증이 올라? 왜? 아까 왜 짜증을 내 엄마한테? 왜? 아니 왜가 엄마가 물어봤잖아. 엄마 이런 말투 하지 말랬는데 계속 하잖아. 나 짜증 내지 말고. 엄마 진짜 짜증 안 내죠? 그쵸? 오늘 가기로 약속했지. 약속 안 했잖아. 손가락 걸고. 손가락. 이러고 보면 애기다. 손가락 걸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엄마 조금만 기다릴게. 옷 입고 네가 나와요. 어머님 대단하시다. 자기야 이모네 간다고 나. 뭐라고요? 이모네 간다고요. 그 이모네. 또 회피하네요. 이모네 아니야. 왜? 엄마랑 산에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이모네예요. 마음대로 이모네 가는 거 아니고 이모네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다. 어디 가요? 이모네 간다고 진짜. 자, 목소리 올리지 말고 안방에 들어서 앉아봐. 너가 먼저 행동을 이렇게 격하게 하잖아.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그치? 가기 싫다니까? 엄마 아니 얘기했잖아. 지가 이제 가기 싫다고. 근데 엄마 얘기했잖아. 네가 싫다고 해서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제. 엄마 얘기 중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 얘기 중이야. 얘 핸드폰 빼서 자기야. 일로 와봐, 승진이. 앉아. 앉아. 타고! 앉아. 타고! 진짜 씨. 앉아. 타고! 앉아. 앉으라 했어. 타고! 앉으라 했어. 타고! 엄마 목소리 안 울렸어. 타고! 승진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꾸. 앉아. 싫다고! 앉아. 싫다고! 싫다고 진짜 씨.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싫다고! 무슨 얘기야? 똑같은 얘긴데. 어떤 얘기? 진정하라고! 진정해야지. 진정해야지. 해야지. 먼저 진정부터 해. 아야, 저 갈 거라니까 씨 진짜. 먼저 진정부터 해. 갈 거니까 그냥 할 거냐 씨. 약속을 했으면. 약속 안 했잖아. 야 이거 뭐 했냐고. 진정부터 해. 뭐 진정이야. 먼저 이렇게 만든 건 엄마 아빠인데. 난 진정한다고 필요 없어. 네가 먼저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나 이제 지금 얘기해봐. 맡기만 해봐. 나 진짜 발로 차버리고 그냥 주먹을 아주 그냥 없애버릴 테니까 그냥. 자, 말하지 마. 말을 하지 마. 그냥 비켜. 어머나. 비키라고. 엄마 힘 없어서 너 제압 못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알아. 알지? 그러니까 네가 진정해. 뭐가? 나 엄마 그거 힘 없어, 없는 거 없어, 아니야. 씨. 그런 거 없어 이씨. 엄마 힘 없는 거 아니라 했다. 피가 여기 있네. 원래 말아 그냥. 말아. 하지 말라고 씨. 나오라고. 이게 이씨. 진짜 씨. 진짜 씨. 네가 왕이야? 선을 넘지 말아라 너. 선 넘지 마. 내려놔. 싫어. 내려놔. 싫다고. 선 넘지 말라 했다 너. 싫다고. 내려놔. 싫다고. 나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씨. 아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선 넘지 말라 했다. 하지 말라고 씨. 그걸 칠라고? 나 칠 거야. 나 애를 칠 거라고. 나 칠 거라고 씨.
말 조심해. 뭐가 말을 조심하라고 난리야. 나 칠 거라고.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 그게? 칠 거라니까. 씨. 아빠도 쳐? 쳐봐. 어? 쳐보라고. 쳐보라고. 쳐봐. 쳐보라고. 진짜 씨. 안 비킬 거면서 진짜 씨. 뭐가? 어?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따라야지. 내 마음이잖아. 엄마 아빠가요? 이거 조율해서 하던가. 엄마 아빠가 네 부모잖아. 조율해서 하던가. 씨. 바로 해야 되냐고. 어떻게 조율을 해? 아 애기한테 조율해서 하던가 그러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만 짧게 하고 조금씩.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씨 뭐가? 저 봐봐. 뭐가? 너 잘못한 거 알잖아. 뭐가? 잘못한 거 알잖아. 안다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분명 조절 안 되잖아 진짜. 네가 조절해야지. 뭐가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사는 싫다고 진짜. 그러니까 사는 싫다고. 나와, 자기도. 전혀. 아,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이 아이는 이전부터 얘가 표현했던 그 증상의 무기화, 그 무기가 주변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했던 4가지가 있어요. 첫째, 호흡곤란. 그러니까 호흡곤란. 네. 둘째, 틱. 있었죠. 네. 운동틱. 셋째,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걸 고치고 싶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넷째,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맞아, 기억이 안 나. 이 4가지는 거의 이게 얘가 얘가 아주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그 자기 무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었다. 얘 좀 그래. 이제 이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써보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수위를 높여서. 나 숨 차잖아요. 나 힘들면 틱하잖아요. 나 힘들 때는 분노 조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 게 이게 사실은 회피거든요. 해피. 네. 회피는 힘들 때 다 도망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학교가 힘들면 학교를 안 가버린다든가. 그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가. 이런 거 다 회피거든요. 근데 이 회피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 그냥 설명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장 끝에 있는 회피는 죽음이죠. 네, 죽음으로써 다 모든 거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럼 어떡하나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우려를 해야 되지만요. 그거보다는 저는 얘는 집대장이 될 것 같아요. 집에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뱀이 또아리 틀듯이 또아리 틀고 집에 지 방에 딱 앉아가지고 다 시켜 먹는 뭐 사와라 뭐 짜장면 시켜라 뭐 다 컸을 때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해 그러면 뭐 온갖 핑계가 많은 거죠. 뭐 나를 누가 써주냐부터 그럼 결국 어떠한 생활에 필요한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고 맨날 자기는 아프다 그러고 맨날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아, 예. 이승진. 이승진. 저 순간에 진짜 가기 싫어. 요새 겨울이라 더 일어나기 싫어. 맞아요. 뭐 어저께 머리 안 감았을까? 오, 야. 일어나, 잘 일어나. 어유 잘 먹네. 잘 먹어. 아침에 술도 먹기.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요. 승진아, 지금 호흡 답답하고 그런 거는 없어? 오, 교복 입으니까 멋진데요. 네. 잘 어울리네, 저거. 콧노래를 불렀어 지금. 승진이 오늘 잘할 수 있겠어? 그래, 잘해서 이겨보고 하는 거야. 알았지? 승진. 얼마 있나? 7시야. 7시 넘었어. 일어나. 하지 말라고. 일어나, 빨리.
아 하지 말라고. 빨리 일어나. 아 하지 말라고. 일어나. 얼른. 걱정된다 또. 네가 안 한다고 집에 얘기 안 했으면 됐다. 어머. 일어나. 아이고. 아 충분히 이해된다 어머님도. 등짝 스매싱. 나 너무 이해돼. 등짝 스매싱이. 신랑이 하고 싶대. 이따 엄마. 어떡해. 힘이 세지. 아유, 신랑이 그럼요. 하고 싶지 않다. 아우. 어머. 잘 버틴다. 일어나. 하지 말라고. 엄마는 나가서 기다려. 긴장되면. 네네. 있어요? 네네. 애기 상태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떤 걱정이 좀 되냐 하면요. 부모를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부모가 무슨 물리적 힘을 가해서 애가 공포에 떨고 그건 절대 안 되죠.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좀 존경하면 부모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부모 말을 좀 들으려고 하고 부모가 좀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아 예 그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좋아하고 사이가 매우 좋고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어쩌면 부모의 위치에서 안 되는 거 딱 안 된다고 하고 가르칠 거 딱 가르쳐서 힘들어해도 딱 끌고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에 과정이 없다 보니 부모하고 가깝긴 하지만 동급인 거죠. 부모를 부모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부모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변화가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꽤 오랜 동안 이제까지 써왔던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거를 채울 다른 방어 기제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씩 변화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승진이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뭐라고 써있나 봐봐요. 승진이 성장을 응원해라고. 자, 이 자리를 만든 거는 뭐냐면 승진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피하는 일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피하지 말고 힘내서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승진이가 흥분을 막 할 때는 할머니하고 이모한테 전화할 때는 받아줄 수가 없어, 이제는. 알겠지? 이모네 집에 막 온다고 해도 이모가 받아줄 수 없어. 알겠지? 허용적인 육아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허용적이다 보면요. 아이가 견뎌내는 힘이 더 약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하고 공유를 하셔서 일관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외치는 거야. 외치는 거야. 자, 준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우리 승진이 잘할 수 있어요. 1, 2, 3. 너 왜 이렇게 느리게 세? 나 저는 이렇게 보겠어. 했어요. 너 이렇게 셀 거야. 오케이. 시작! 1, 2, 3, 4, 5! 오케이. 근데 시작. 1초도 안 됐는데. 시작. 1,
2 3 4 5초. 5초. 승진아. 오래간만이야. 아, 네. 어이, 반가워. 네. 어떻게 지냈어? 솔루션을 받았는데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너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는 면들이잖아. 네. 그렇죠. 너가 그때 어떤지 기억이 나니? 너무 심할 때는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가물가물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너를 잘 알아차리게 도와주기 위해서 선에 걱정되는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해. 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씨. 오, 아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선 넘지 말라 했다. 하지 말라고, 씨. 그걸 치려고? 나 치과야, 나는 애를 칠 거라고. 앉아. 나 와! 앉아봐 얼른. 앉으라 했어. 나 잘못한 거 알잖아. 한다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분노 조절 안 되잖아, 진짜. 네가 조절해야지. 뭐가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보여준 이유는 그때 네 마음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 이게 분노 조절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너무 이게 화도 나고 하니까 그냥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날 때는 스스로 조금 낮춰야 돼. 적당하게. 근데 너무 많이 내면 너한테도 상처가 되고 상대한테는 공격이 돼. 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적당하고 적절하게 내야 돼. 근데 그 몫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렇지, 너한테. 그 정도의 조절과 자기 통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승재, 일어나. 들어가. 나가자. 얼른 와, 이승진. 왜 그러는 거야? 응? 일어나. 핸드폰 그만하고.